크로스길드가 결성된 이후 크로스길드는 세간에서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뮤오크, 버기, 크로코다일이 뭉쳤다는 점이지만 크로스길드에서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걷는 건 역시 사왕으로 불리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쿠기는 크로스길드가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며 세상에 혼란이 찾아왔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군본부 중장 중 한 명인 티본이 민간인에 의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세상이 떠들썩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에서는 해군의 사기 저하와 민간인들의 테러 조장을 막기 위하여 세간에는 티본 중장이 죽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티본 중장은 매우 정의로운 인물이며 오직 평화만을 생각하는 인물이기에 독자들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군본부에서 추루와 센고쿠는 티본이 사망한 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티본이 사망했다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범인은 찾았나? 라고 물었고 추루는 몰라, 범인의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말고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분노하며 말세야오 추루짱, 지켜야 할 시민에게 등을 찔리고 못해 먹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추루는 해병에게 현상금을 걸면 돈에 혹하는 건 해적만이 아니지, 사건이 일어난 페페왕국은 연간 1000명 이상의 아사자가 나오니 빈곤과 돈은 사람을 바꾸지 라고 말하며 가난을 견디지 못한 페페왕국의 시민이 결국 티본을 죽여버리며 현상금을 받아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추루는 침착하게 티본을 죽인 인물을 예상한 이후 범인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이걸 노린 거라면 천냥광대를 만만히 봤던 거야 라고 말하며 버기의 위험성을 고평가합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시민에게 죽을 공포를 짊으면서 목숨을 걸고 시민을 구할 수 있을까? 크로스길드는 빨리 치지 않으면 해병들의 사기 저하와 해군의 약체화는 피할 수 없겠군 이라고 말하며 크로스길드의 존재만으로 해군이 약해질 수도 있다고 말하며 지금 해군에게 가장 위협되는 세력은 단연코 크로스길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히나가 나타났고 센고쿠는 히나가 거프와 함께 레벨리 회의에 경비를 쳤다는 것을 알았기에 히나에게 오 히나 거프 못 봤냐, 새로운 맛의 전병이 나왔다만 이라고 말하며 거프가 어디 갔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히나는 며칠 전에 코비를 구하러 가겠다고 아마 소드와 함께 쿠자쿠도 라고 말하며 거프와 소드 쿠자쿠가 하시노스 섬으로 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고쿠와 추루는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크로스길드의 거점인 신세계의 칼리 이바리 섬에 티본 중장을 잡은 장본인이 나타났고 티본 중장을 잡은 인물은 어느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용케 바다를 건너왔군, 잘했다, 뒷사회의 제왕들이 기뻐하고 있다고, 악의 거성 탄생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노인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약속을 지킨 버기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버기는 당연하지, 너는 해군본부의 중장을 한 명 없앤 악의 카리스마다, 사건 당일 해병들은 패닉이었지, 놈들한테 걸리면 잠수 확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겁먹으며 이제 평생 가족과 만나지 못해도 일가족이 굶어 죽는 것보단 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걱정 마라, 너는 내가 해적으로서 돌봐주마 라고 말하며 자연스레 노인을 크로스길드에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만약 이날 찾아온 인물이 노인이 아니라 전력을 갖춘 강자라면 버기는 고작 몇억 베리로 해군본부의 중장을 죽일 수 있는 강자를 자신의 부하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이를 보면 버기의 사업 수완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기의 부하들은 너 알고 있는 거냐, 사왕 천냥광대 버기님은 어중이 떠중이 해적은 아련도 못하는 높으신 분이라고, 잘 봐둬라, 저게 진짜 버기님이다, 진짜 버기 라고 환호합니다. 버기가 노인을 크로스길드에 합류시킨 이후 버기의 소아들이 버기를 찬양하고 있던 찰나에 크로스길드의 조성공이 나타나 실례합니다 질버기님 이라고 말했고 버기는 누가 질버기냐 라고 말하며 당황합니다. 참고로 버기는 과거에도 부하의 말을 멋대로 오해하여 부하를 숙청한 적이 있을 만큼 말귀가 어두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의 조성공은 완성됐습니다, 크로스길드의 배가 라고 말했고 버기는 곧바로 새로운 배를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배는 마치 서커스장처럼 화려했으며 뱃머리에는 버기의 얼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배는 누가 봐도 버기의 배이며 크로스길드의 수장이 버기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길드의 진짜 실세들은 크로코다일과 미오크였고 크로코다일과 미오크가 이런 배를 탈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버기는 배를 보자마자 매우 당황하였고 버기의 안 좋은 예감대로 곧바로 크로코다일과 미오크가 나타났고 크로코다일과 미오크는
왜 우리가 이런 배에 타야 하는 거냐, 회의실로 와라 라고 말하며 버기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버기, 크로코다일, 미호크와는 달리 크로스길드의 선원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고 새로운 배를 최고의 배라고 칭합니다. 크로코다일과 미호크는 버기를 회의실로 호출한 이후 버기를 흠씬 두들겨 팬 이후 버기를 공중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일부 독자들은 이건 회의실이 아니라 범죄도시에 나오는 진실의 방이라고 말하며 버기를 동정합니다. 크로코다일은 크로스길드의 세간의 인식은 상승 중이다. 해군도 슬슬 이 위협을 깨닫기 시작했겠지. 우리의 유토피아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군사국가다. 그걸 위해 필요한 것 이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압도적인 힘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크로코다일과 미호크의 목적이 안정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기는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한 인생은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 뒤 크로코다일과 미호크의 대화에 끼어들며 그 말씀 말인데요, 이제 나를 죽이든 말든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너희 그러고도 해적이냐, 그런 어중간한 걸 바라고 자빠졌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놀라며 뭐냐, 자포자기한 거냐 라고 말합니다. 버기는 크로코다일과 미호크의 대화에 끼어들며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건 진정한 해적이 아니라고 말한 뒤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들었잖아, 지금 세간에선 빨간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 녀석도 나도 해적왕의 배에 탔었지만 라프텔에는 사정이 있어서 가본 적이 없어. 너희 옛날에는 뭐가 되고 싶었지? 나는 옆에 있던 샹크스가 너무 유망해서 꿈같은 건 진지하게 버렸어 라고 말하며 자신과 샹크스의 과거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기와 샹크스의 과거 회상이 시작되었고 시점은 24년 전 골드로저의 공개 처형식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네가 말했잖아 샹크스, 라프텔에는 언젠간 자신의 배로 간다고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샹크스는 로저에게 언젠간 자신들의 배로 라프텔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은 딱히 그럴 생각은 없달까 라고 말하며 해적왕이 되겠다는 목표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매우 당황하며 내가 잘못 봤어 샹크스, 차세대의 왕은 네가 아니었냐고 라고 생각하며 야망을 버린 샹크스를 보며 매우 실망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버기에게 나랑 같이 가자 버기 라고 말하자 버기는 야망을 버린 샹크스와 같이 갈 수는 없었기에 너 같은 놈의 부하는 질색이라고 멍청아, 얼간이 너 잊진 않았겠지. 내 보물지도를 잃어버린 거 아직 용서 안 했어.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린 적이야 라고 말하며 도망갑니다. 하지만 버기의 속마음은 샹크스가 로저의 뒤를 잇기를 원했던 것이었으며 샹크스를 왕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버기는 샹크스와의 과거를 떠올린 이후 그 샹크스가 움직였잖아. 대체 뭐야, 이제 와서 나도 운으로 사고로 지금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그렇다면 내가 해적왕이 되고 싶어. 힘, 부 전부 손에 들어와. 가지러 가자, 이 세상의 보물의 정점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로코다일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주제를 넘을 수 있다니, 아무 계획도 준비도 없이 해적은 비즈니스라고 라고 말하며 여전히 자신은 해적왕이 되고 싶진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니놈의 이빨림에 우리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빨간머리, 검은 수염, 밀짚 모자, 전원과 싸우기라도 하라는 거냐? 라고 물었고 버기는 앞지르면 된다고, 보물은 쟁탈전이야. 이 말을 들은 해적들은 모두 원피스를 찾아서 바다로 뛰어들었어 라고 말하며 해적왕이 되기 위해 굳이 모든 사왕을 꺾을 필요는 없으며 원피스를 먼저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로저도 당시 최강이었던 흰수염, 시키, 빅맘 등을 모두 꺾진 않았으며 먼저 원피스를 찾아내며 해적왕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미호크와 크로코다일이 제지할 틈도 주지 않고 전보벌레를 통하여 크로스길드원 모두에게 너희 말야 뭘 꿈꿔서 바다로 나온 거냐, 다음 순간에 죽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의 목숨이 외치고 있지 않느냐, 현실에 안주한 얼간이들아, 가장 원하는 것에 손을 뻗어라. 너희에겐 내가 있다. 가지러 간다 원피스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크로코다일과 미호크는 분노했지만 이 둘을 제외한 크로스길드의 선원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버기를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리고 해적의 본질을 파악한 뒤 누구보다 높은 야망을 가진 버기야말로 진정한 크로스길드의 리더라고 볼 수 있으며 바다의 황제 사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부는 레벨리 회의에 난입한 이후 혁명군의 간부들과 함께 쿠마를 구출한 이후 루루시아 왕국으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무의 폭격에 휩쓸린 것처럼 묘사되었으나 4부는 다행히도 이무의 폭격 당시 루루시아 왕국에 있진 않았고
성공적으로 혁명군에 복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혁명군의 새로운 간부들이 공개되었고 이들은 각각 동서남북을 담당하는 간부들이었으며 이름은 지론, 겐보, 아히로, 우시아노입니다. 그리고 사보는 혁명군의 본거지에 복귀한 이후 이 배는 루루시아의 배야,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모두 쉬게 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루시아 왕국에서 혁명군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모두 데리고 왔고 우유소녀라고 불리우는 모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드래곤 이완코브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간 이후 자신이 지금부터 할 얘기는 듣기만 해도 위험한 얘기라고 경고한 이후 성지 말이 좋아해서 벌어진 진실을 전부 얘기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의 이야기에는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인 인물인 이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드래곤이 이무의 정체를 아는 순간 혁명군과 세계정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추정됩니다.